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이평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수익 원리랑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유튜브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기술적인 매매도 있고 또 어떤 손익비가 나오는 매매를 많이 설명을 해요. 또 어느 구간에서 뭐 반등이 나온다든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물론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 것도 알고 그런 매매를 잘 하시게 되면은 뭐 우상향하는 계좌를 만들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초보자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하게 되면은 흔히 말해서 야매를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원리적인 측면에서 이해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야매를 해야 내가 수익이 나는 건데 원리적인 측면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야매 먼저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어느 순간에 수익이 안 나고 계속 무너지게 되죠. 운이 좋으면 시장이 좋으면 수익이 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계속 무너지게 된단 말이죠. 결국 그런 매매가 성공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럼 원리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익히시면서 그 다음에 차근차근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동평균선. 자, 이동평균선은 제가 그때 평단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단가죠. 121선이면은 한 6개월 정도 사람들의 평단가. 왜냐면 한 달에 20거래 정도 되니까. 그 6개월 선은 60일선은 3개월, 20일선은 한 달, 그다음에 뭐 5일선은 5일, 10일선은 10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평단가와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평선들이 위치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정배열이랑 역배열에 대해서 한번 많이 이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정배열은요. 사람들이 누구나 수익 구간이고 역배열은 손실 구간입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죠. 자, 반대로 얘기해 보시면 수익 구간에서는 세력들은 손실이 아니라 얘네들은 손실이 아니에요. 돈을 쓰고 있는 거고요. 손실 구간에서는 매집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매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손실을 하면은 그 친구들은 매집을 하겠죠. 그 물량을 받아서.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수익이 났다는 건요. 그 친구들이 돈을 쓰고 어떤 돈을 버는 차익 실현의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런 구간들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트상에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어떤 의도적인 힘입니다. 일반적으로 주가는 방향을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파동이 내려가는 과정이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그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돌려내는 흐름에서는요,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최근에 코스닥이 반등을 시작했던 부분이 정확히 1월 2일이죠.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봇주들이 강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정확히 여기서부터 쭉 파동이 돌아서기 시작하죠. 로봇 테마주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쭉 돌아서기 시작하죠. 자, 이때 보시면 이동평균선들이 계속 하락하다가 여기서부터 단기적으로 돌려내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2월 달에는 어떻게 됐죠? 로봇 테마주들이 한번 다시 테마가 쭉 올라서면서 불어 나가게 되면서 121선까지 쭉 뚫어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1월 달에서는 120선보다 아래에 해당하죠. 역배열입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정배열이지만 자, 이 구간에서는 모든 투자자들이 정배열 구간일 거예요. 차트상. 그럼 이 구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뭔가 어떤 시장에 심상치 않은 흐름을 느꼈을 것이고 여기에서 2월 달에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2월 달에는 정말 어떤 종목을 매매해도 다 수익이 있잖아요. 자, 근데 3월 달에는 어떻게 됐죠? 2월 말부터 여기서부터 어떤 미국 시장에 좀 충격이 가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밀리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단기적인 역배열에 해당하겠죠. 그렇게 되면서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시장이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셨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그런 시장의 흐름과 그다음에 차트상의 방향성을 조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파동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면 그냥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렸던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힘들은 유지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주가가 어떤 띄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주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의미가 없는 주가가. 자, 이런 주가가 갑자기 급등할 때가 있어요. 물론 급등한 주가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그 탱탱볼 있잖아요. 어릴 때 갖고 놀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바닥에 이렇게 있던 탱탱볼을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누군가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위치까지 올려다 놨어요. 예를 들어 한 1m를 올려다 놨다 합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손을 떼면 어떻게 되겠죠? 그냥 내려가겠죠. 왜냐? 얘는 원래 이 위치에 있던 친구예요. 이 공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공을 계속 이렇게 위에 올려다 놓고 계속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홀딩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놀고 싶은 거죠. 아니면은 굳이 이 어렸을 때 이 공을 계속 손에서 들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계속 힘을 주고 있으면은 어떤 물리적으로 좀 접근하면은 어떤 에너지를 계속 쥐고 있는 거잖아요. 바닥에서 끌어올렸으니까. 그 에너지를 계속 쥐고 있다는 건요.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거고, 자, 여기 이 위치를 계속 들고 있으면은 뭐 탱탱보디라고 하지 말고 아령이라고 합시다. 이 아령이 한 10kg짜리예요. 10kg. 그럼 이 아령을 이 위치에서 계속 들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자, 주식에서 에너지는 뭘까요? 돈입니다. 자, 물론 이 올렸던 이 위치를 계속 홀딩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겠죠. 그냥 이 위에서 본인이 세력들이 보유하고 물량을 매도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이거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여기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파동을 계속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가고 있다면, 상승이 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최근의 종목들을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보입니다. DSC 이것만 보더라도요. 자, 아무 의미가 없었던 주가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아마 퓨리오사 AI 관련으로 여기서 점상, 여기서도 아마 점상이었나요? 여기서 이 점상 시작했고, 근데 이런 위치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탱탱볼을 이렇게 끌어올림으로써 이 구간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죠? 정배열이 일어납니다. 자, 앞에서 제가 정배열을 설명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손실 구간에 있겠지만 이 친구들은, 이 세력들은 돈을 쓰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는 차익 실현에 해당하겠죠. 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차익 실현. 여러분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거예요. 자, 근데 물론 거기서 내가 더 갈지 안 갈지를 판단하는 거는 조금 더 다양한 개념들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맞는 내 대응 방법들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내가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는 것이 가장 매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종목 선정이 90%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 종목들을 관심에 넣고 그 다음에 추적해 보는 것들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과연 추가 상승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어떤 하락 구간에서 본인들이 모았던 물량을 정리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적으로는요, 상승했던 주가는 그냥 내려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앞에서 탱탱볼 이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내려오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항상 거기에서 매매가 시작돼야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주가를 이 위에서 계속 가져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물론 매물들을 이런 데서 다 정리하는 흐름이라면 그대로 내려가겠지만, 만약에 그런 흐름이 아니라 계속 정배열을 만들어가는 시점이라 한다면,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도 당연히 같이 봐야겠죠. 조금 더 상승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의미가 있는 재료가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참고 사항들이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네, 이런 데서 제가 매수하지 말라고 했었죠. 예전에 영상에서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가 상승까지 나갔으니까. 자, 물론 여기에서 제가 일전에 아마 3월 초에 영상을 찍었을 텐데 그냥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엔 다시 또 이런 파동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고점 구간을 만들고 추가적인 상승, 내가 원하는 상승까지 나왔지만 계속 안 내리고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흐름에서도 내가 어떤 의도를 좀 찾을 수도 있겠죠. 그 과정이 그냥 물량을 정리하고 내려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구간들을 앞에서 상승을 이렇게 하면서 다시 여기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했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돌파하러 가는 흐름이라면 나중에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살려가는 과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캠트로닉스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해당했죠. 근데 주가를 여기서 이제 그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렇게 끌어올렸지만,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가 크게 터졌어요. 저도 이때 이 종목이 그냥 이대로 끝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자,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죠? 계속 내려가는 과정이 나와야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고 다시 살려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구간에서 의미가 없이 이렇게 흐르다가 다시 내려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관심 종목에 넣는 행위 자체가 중요해요. 물론 이게 내가 원하는 파동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죽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관심 종목을 설정하는 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넣어두시기만 해도 거기에서 내가 수익 자리를 찾는 거는 충분히 연습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정배열과 역배열 자리를 계속 추적하시다 보면은 기본적인 개념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매매보다는 더 발전된 매매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동평균선이랑 간단한 스윙 원리를 좀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다음 내용으로 조금 더 발전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